어릴 때 레고 조립 좀 해보셨나요? 블록으로 집이나 건물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집도 레고처럼 조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모듈러 주택 이야기인데요. 예전엔 조립식 주택이라고도 불렸던 이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조립식 주택 이상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국내 건설사들이 이 건축을 차세대 사업으로 본 덕분에 2020년이 268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22년에 1757억 원, 올해는 25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럼 모듈러 주택은 무엇 때문에 이런 관심을 받는 걸까요? 오늘의 수요시장 차세대 건설 모듈러 주택 시장입니다. 주택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우선 털을 다진 뒤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골조를 만듭니다. 사실 이 골조를 만드는 과정이 공사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우리가 아파트 건설 현장을 보면 대다수의 모습이 이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와 내부를 치장하는 마감 공사로 마무리합니다. 말은 이래도 이 건설 과정엔 다양한 기술과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은 그야말로 공학의 승리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죠. 자, 그런데 기존의 이런 건축 방식은 몇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건설 과정이 실외에서 진행되니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올해 여름처럼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는 상황이라면 건설 진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악천후에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현장 위험 요소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이 안전사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죠. 또 다른 단점은 자재의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목재를 넉넉하게 주문한 뒤에 현장 상황에 맞춰서 잘라 쓰기 때문에 그만큼 자원을 버리는 거죠. 이게 다 비용이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인력입니다. 건설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쉬워 보여도 각 과정마다 기술과 기능 인력들이 집약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젊은 인력의 유입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기술 기능 인력들이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숙련 인력도 계속 줄어들고요. 지금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빈 자리를 채워왔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지금의 철근 콘크리트 방식의 건축을 이어나가는데 상당한 부담이 생기는 거죠. 모듈러 건축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 가능합니다. 공장에서 미리 생산한 모듈들을 하나로 조립하고 그 공간에 들어가는 배관, 전기 배선, 욕실 등까지 다 설치해서 70-80%의 완성 상태로 만든 후에 현장으로 이동하여 설치하고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말하죠. 처음에 말했던 레고처럼요. 이렇게 탈 현장 공법이기에 날씨와 기후의 영향도 덜 탑니다. 대부분의 작업을 실내에서 하니까 악천후든 뭐든 간에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또 미리 설계한 대로 생산한 모듈들을 조립하는 방식이기에 자재 낭비도 적은 편이고요. 게다가 기술 기능 인력과 숙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합니다. 작업 안정성도 높고요. 즉 인력의 문제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한 거죠. 더군다나 건설사들이 이 모듈러 건축에 주목하는 점은 공사 기간의 단축입니다. 현장에서의 돌발적인 문제나 상황들이 적고 통제되어 만들어진 모듈러 통제된 공간에서 조립 후에 현장으로 보내기에 공정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13층 아파트를 기존 철근 콘크리트 방식으로 건설하면 대략 24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모듈러 주택으로 지을 경우에는 9개월 가까이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비용도 절감되고요. 맥킨지의 발표에 따르면 공사 기간의 20에서 50%를 단축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비용도 2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낸 바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 왜 건설사들이 모듈러 주택을 차세대 사업으로 점찍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22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고작 1757억 원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포스코 ANC,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모듈러 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면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GS건설은 글로벌 모듈러 업체 다누드와 엘리먼트 유럽을 인수했고 삼성물산은 사우디 국부펀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모듈러 제작 시설을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설립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모듈러 방식으로 네옴시티 같은 중동 지역 메가 프로젝트에 진출을 하겠다는 움직임이죠. 이런 장점들 덕분에 모듈러 건축 시장은 아직 초기지만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고요. 성장 잠재성도 높습니다. 22년 기준 건설 수주액이 약 220조 원 정도인데요. 1% 정도만 모듈러 건축이 점유해도 2조 2천억 원 규모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의 10배가 넘는 규모죠. GS건설과 포스코가 국내 주택시장에서 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을 짓고 보급하는 것도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장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만 보면 장밋빛 미래만 보이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이 성장대로를 타려면 갈 길이 멉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건축의 패러다임이 뒤바뀐다는 거죠. 기존의 방식은 일종의 주문 생산형입니다. 아무리 주거 공간의 표준화가 잘 이루어진 아파트라도 설계를 하고 그 방식에 따라서 직접 골조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완성을 하죠. 하지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생산된 각각의 모듈들을 결합해서 완성합니다. 이 말은 이제 건설도 제조의 영역으로
공장으로 바뀌니까 건설사들은 제대로 된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스타일의 공장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모듈러 주택 건설에서 잡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2010년대에 모듈러 공법을 도입했다가 금방 접은 적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모듈러로 짓는 주택은 아무래도 모듈 제조업체의 역할이 중요하죠. 하지만 제조사가 설계 단계에서 참여를 못해서 현장에서 모듈들이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허다했던 거죠. 또 만들어진 모듈을 현장에서 임의로 변형하는 바람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고요. 이 때문에 모듈러 주택을 제대로 만들려면 모듈러 제조와 설계, 조립이 매우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규격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량률이 엄청나게 올라서 앞서 언급한 모듈러 건축의 장점들이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결국 현장 중심에서 공장 중심으로 이동이란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더욱이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컨테이너를 결합한 조립식 주택이란 좋지 않은 인식이 있거든요. 첨단 공법으로 지은 아파트는 다들 환호하지만 모듈러 공법을 채택했다고 하면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큰 거죠. 당장 21년에 청주시 내곡초등학교의 증축 공사를 모듈러 공법으로 진행했는데요. 당시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듈러라고 해봤자 컨테이너를 업그레이드한 것이고 아이들을 그 속에 가둘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죠. 이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단독주택이나 공공주택이나 활용되고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모듈러 주택이 제대로 확산되려면 역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아파트가 고급화를 통해서 사랑받는 주택이 된 것처럼 모듈러 주택의 고급화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공동주택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보급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현재 모듈러 주택의 디자인적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도 있죠. 그리고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또한 필요하고요. 현재 글로벌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는 약 9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국내 시장의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인 거죠. 현재 이 모듈러 주택 시장이 차세대 주택으로 꼽히고 전 세계에서도 새로운 주택 모델로 시도되는 만큼 우리도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될 것임은 명확해 보입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긴 하겠지만 세계적으로도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우리나라기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모듈러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예전의 기업과 이미지가 현재와는 큰 차이를 보인 것들이 많습니다. 모듈러 주택 또한 그러한 시장이라 할 수 있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통해 모듈러 주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모듈러 주택이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